네, 오늘도 고수회전은 전문가가 엄선한 관심 업종, 그리고 그 안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에 대해서 전략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영구 전문가 먼저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업종일지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도록 하죠. 자, 반도체를 준비하셨습니다. 뭐 그간의 코스피 랠리에서 앞에서 끌어준 게 또 반도체죠. 투톱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 전문가님이 엔비디아의 대규모 투자 이슈도 있잖아요. 이 부분부터 뭐 어떤 이슈인지 좀 정리하면서 들어가 볼까요? 네. 네. 그야말로 지금 장세를 보면 지붕 뚫고 하이킥 장세가 펼쳐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1,000억 달러, 140조 원의 통큰 투자를 했죠. 대규모 AI 인프라 구축에 손을 잡아서 반도체 AI 시장 주도권을 강화하겠다. 이런 뜻인데요. 네. 최소 10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고요. 우선 그중에서 100억 달러를 갖다 투자를 해서 베라루빈을 활용한 AI 인프라를 가동할 방침이에요.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가 170달러에서 185달러 사이에 두 달간의 박스권을 등락 거듭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 재료 때문에 돌파를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 미국 반도체들 주가보다는요. 오히려 우리나라 반도체주가 더 날뛰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전자가 7만 원에서 8만 6천 원까지 끊임없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준 점과 SK하이닉스가 25만 원 선에서 36만 4천 원까지 급등을 한 점,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증명하는 거겠죠. 네. 이 시총상위 1, 2위 기업인 투톱, 반도체 투톱이 급등하니까 코스피 지수도 9월 한 달 동안 급등을 해서 3,500포인트 목전까지 차오르는 모습을 보여준 것인데, 이제는 제가 볼 때 삼성전자는 누가 뭐래도 구만전자를 탈환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라고 네네. 결정 지을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또 몇 가지 호재를 들여다보면요. 지금 뭐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 퀄 테스트 통과 가능성이 또 대두되고 있습니다. HBM3 이 12단 제품을 이제 공급하게 될까, 여기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공급을 하게 된다면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로 공급하는 그런 기업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퀄테스트 통과는 사실 그 뒤처졌던 삼성전자한테는 담비와도 같은 소식인데요. 엔비디아 5세대 그 HBM3E 12단 제품의 품질 테스트 통과가 임박이 됐고, 또 엔비디아 납품 임박 재료 속에서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까지 전망이 더해지면서 주가도 들썩거렸어요. 또 외국계 기관들로부터도 러브콜을 받았고, 또 줄줄이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사태까지 일어났죠. 근데 이제 제일 큰 이슈가 뭘까요? 엔비디아의 차세대 제품인 HBM4, 이것의 공급을 얼마나 많이 할 것이냐. 결국 양에 따라 다른 것이라고 얼마나? 볼 수 있는데, 네. 예. 따라서 차세대 HBM4 주도권을 놓고서 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 3대 회사가 사활을 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발 엔비디아 벽은 분명히 뚫릴 것으로 보여져요. 하지만 결국은 양이다. 수주 양이 크면 클수록 삼성전자의 주가도 10만 전자냐, 11만 전자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삼성전자의 주가가 8만 원대 안착하는데 또 힘을 실어준 것 같은데, 모건 스탠리는 사실 지난해까지는 좀 반도체 쪽에 비관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입장을 바꿨다. 이 태세 전환을 한 배경에는 저희가 어떤 것들을 좀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비관적이던 모건 스탠리가 이렇게 바꾼 것은, 정신을 차린 것은 오히려 잘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삼전에 대해서 보수적 평가를 내렸고, 그 이유는 반도체 업황 부진, 공급 과잉, 치킨 게임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전략을 수정하고서 메모리 반도체가 업황이 회복되고 있다. 또 AI 수요 확대에 따른 구조적 성장을 높이 평가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럼 나쁘게 했던 것을 이제 좋게 해석을 한 것인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 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 스토리가 있다는 점이고, 또 HBM을 비롯해서 D램, SSD 등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한 데 따라서 엔비디아나 AMD 이런 GPU 기업들의 대규모 주문 증가가 뒤따르고 있고, 또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업체들의 메모리 확보 경쟁이 불을 붙였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심지어는 3개월 전만 해도요, 1달러밖에 되지 않았던 D램이 6달러까지 치솟고 있고, 주문 폭주로 인해서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계속 수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반도체 업황을 이야기할 때 중국의 추격, 어느 정도 속도가 붙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사실 독점하고 있다시피 한 게 이제 고성능 D램 그리고 HBM 쪽, 이렇게 압축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중국이 열심히 추격을 하고 있죠. 기술력을 위협할 단계까지 왔다 봐야 되는지 뭐 이쪽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은 기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난다. 네. 중국 대표 기업 화웨이가 지금 자체 HBM 개발을 갖다가 성공을 했다. 이렇게 공식화를 했거든요. 근데 1분기에 출시해 갖고서 뭐 950 PR인가 요거를 갖다 자체 개발을 했고 이제 탑재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그 외에도 뭐 양쯔 메모리라고 해서 HBM 시장에 진출하고 D램 메모리 사업까지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이 있어요. 그런데 중국과 우리는 이미 초격차 기술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무리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그래도 지금 발표한 950 어센드 950 PR은요. 4세대 제품 정도 될 겁니다. HBM3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으로 위협적인 것은 아니고 글로벌 시장의 그 타겟을 받다기보다는 중국 시장 내수용으로 이렇게 네네. 제한을 할 정도로 역할이 좀 적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뭐 글로벌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한번 김지인 전문가께서는 이 반도체 쪽 오늘 김영구 전문가의 관심 섹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투자 의견이 어떠신지 좀 한번 들어보고 넘어갈까요? 예, 저도 반도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최근 급등에 따른 그 단기 과매수 구간 진입으로 인해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약간의 조정을 보인 이후에 다시 상승할 것으로 저도 기대를 합니다. 여전히 또한 그 중소형 반도체주들 중에서는요.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이면서 CXL 테마이기도 한 네오셈 같은 종목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상세한 전략은 제 공개 방송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더 많은 종목과 또 그 종목들의 상세 전략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다면 이따가 앵커님 안내에 따라서 카카오 친구 추가를 통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관심 업종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 말씀 주신 대로 카카오 채널에서도 다양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채널명에서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영구 전문가의 그 관심 종목들 토픽 두 가지를 저희가 만나봐야 되는데요. 이전 방송에서 지금 SK 스퀘어랑 SK 하이닉스 한번 언급을 하셨었고요. 네. 지금 뭐 목표가로 제시하셨던 그 수준 돌파를 한 거죠. 예, 돌파했죠.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한 45% 정도의 수익률, 또 SK 스퀘어가 60% 정도의 수익률이 나왔죠. 이번 탑픽 두 종목을 기대하셔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실 거는 예. 우리나라 3천여 개의 그 상장 기업들 중에서 영업이익이 50% 이상 되는 종목은 극히 드뭅니다. 한 5종목 정도 되는데요. 그래요. 그 중에 오늘 두 종목을 제가 공개를 할 겁니다. 한번 관심 있게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토픽인지 종목 첫 번째 바로 만나보시죠. 자, 반도체 관련해서 화제 종목 관심주는 HPSP가 등장을 합니다. 독보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업체죠. 어닝링 장비 관련해서 이 어닝링 쪽 관련해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뭐 어떤 기술력을 보유했기에 매력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반도체 전공정 장비 업체인데요. 핵심 기술이 고압 수소 어닐링 기술인데 독보적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 HPSP의 제니시스는 전 세계 유일한 장비인데요. 글로벌 메이저 기업인 메이저 기업들의 양산 팹에서 이식기약 환경으로 결함을 개선하는 필수 장비입니다. 저전력 고성능 28이나 32 나노미터 이하의 공정에서 필수 장비이고요. 미세화 공정에서 품질 확보라든가 수율 향상을 위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장비입니다. 네. 진입 장벽도 높으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앞서서 주문을 하게 되는 것이고 감히 대항할 대항마도 별로 없다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진이 좋아요. 하나를 납품해도 마진이 좋은데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이런 마진을 남기는 기업은 전무후무합니다. 즉 1,000원을 팔면 500원을 남기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별명을 좀 붙였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1,000원 500원 클럽. 네, 1,000원, 500원 500원 클럽. 남기는 그런 네. 클럽의 기업이다. 대한민국 상장사 3,000개 중에서 진짜 5개, 10개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런 기업들이고 대부분이 미용주들이 차지하는데
반도체 쪽에서는 한 두세 종목밖에 없는 걸로 네. 이렇게 알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접근하기 전에 이제 기술적 분석을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3만 원대 주가 흐름, 이제 박스권을 돌파할 것인가 이제 기대치는 모아지고 있고요. 지금 이런 상승세가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걸까요? 네. 네. 지금 패턴상 어찌 보면 시작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제가 준비한 차트를 보면 고점 64,000원부터 1년 6개월간 폭락을 했다가 바닥에서 21,000원대에서 확인을 했고요. 예. 최근에 그 단기적인 상승을 시도를 하면서 35,000원 라인까지는 올라왔어요. 일봉상으로 보면 많이 상승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주봉 차트를 보시면 이제야 바닥권에서 상승 조금 해갖고 이제 주봉 고도리 돌파하고 본 궤도로 올라탈 수 있는 그런 타점으로 딱 들어왔거든요. 네. 종가상 고점이 얼마냐면 35,500원인데 요걸 돌파하면 본격적인 대세 상승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 목표치도 높고요. 실적도 좋으니까 차분히 매집하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단기 조정 가능성, 약간 눌림목이 좀 나올 가능성은 투자자분들이 좀 어떻게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까요? 눌림목 조정이 나온다면 그건 예. 진짜 뭐라 그럴까 이건 천상의 기회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기회다. 단기 조정도 네. 그렇게 크게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눌림목 조정이 준다. 지금 이 가격대에서 네. 제가 여기다 파란 점을 갖다 표시를 해놨는데 파란 동그라미 안으로 들어오면 그건 줍줍해야 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정 매수가까지 바로 말씀드릴게요. 예, 말씀 주세요. 네. 34,000원에서 32,000원 사이가 1차. 그다음에 2차는 3만 원 사이까지 그 동그라미 친 자리입니다. 그 자리까지 매수해 주시면 되고 목표치는 1차가 36,000원, 2차가 38,000원에서 4만 원, 3차는 5만 원까지 보셔도 됩니다. 손절가 28,000원 잡아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HPSP 오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관심주, 유망주 첫 번째 탑픽으로 만나보셨습니다.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김영구 전문가의 자세한 전략들, 더 추가적인 내용 확인 가능하시다는 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엔 어디일까요? 바로 확인하시죠. 자, 이번엔 반도체, 한미 반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반도체 장비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HBM4 생산 장비죠. 지금 보니까 TC본더4에 적용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인데요. 어떨까요? 이제 차세대 메모리 시장을 좀 선점하겠다라는 의지 같은데 어떤 측면에서 지금 관심주로 뽑으셨을까요? 이 종목은 진짜 한마디로 보면 대박 종목입니다. 대박 종목. 예. 네. 왜 대박 종목인지 이따가 기술적으로도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상은 AI 연구본부를 신설했다는 것도 상당히 충격적이고요. AI 전문 인력이 150명이나 달합니다. 그만큼 열정적으로 지금 추진을 R&D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반도체 장비에서 AI 기술을 융합해서 생산성 혁신을 갖다 도모하고 있는데 이미 실용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어요. AI 기반의 FDS와 그다음에 비전 그래픽 기술을 갖다가 이미 장비에 적용 완료했고 TC본더4 등 신제품도 확대 적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HBM4 수주에 따른 생산 가동이 되게 되면 여기에도 적용이 될 거고요. 결국 누구든 투톱 중 삼성전자가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한미반도체에겐 핵심 수주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매출도 영업이익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 말씀을 하셨고요. 실적을 보니까 올 2분기에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가 넘게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5%가 넘게 늘었습니다. 보니까 해외 쪽의 성장이 상당히 지금 성장했다는 부분이 고무적이더라고요. 이제는 뭐 글로벌 반도체 장비 회사다 이렇게 봐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럼요. 이건 네. 명실상부한 글로벌 반도체 회사고요. 우리나라 국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HBM 생산 장비인 TC본더 그 시장에서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올해 1,500원 클럽에 진입했는데 작년까지는 50%까지는 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영업이익률이 50%가 올해부터 넘고요. 네. 해외 매출이 급증한 이유는 SK 하이닉스의 미국 마이크론을 갖다가 추가했기 때문인데요. 그 전까지 마이크론이 어디를 썼냐면 일본 신카와를 썼었어요. TC본더를. 근데 지난해부터 한미반도체에다 발주를 넣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결국 뭐냐? 성능 차이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빨리 따라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결국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마이크론도. 네. 그래서 TC본더는 HBM 제조의 필수 장비거든요. 열과 압력을 가해서 여러 가지 D램을 수직으로 연결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HBM 성능 원재료인 개별 D램과
그다음에 패키징용 그 장비 성능이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들도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보여져요. 2분기 전체 매출액의 90%가 해외 시장에서 발생을 했고 또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에 걸쳐서 마이크론 쪽에 비롯한 해외 고객사로부터 대규모 주문이 들어오는데 그게 하이닉스 향보다 2배 정도 더 넘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요. 그래서 올해 원래 잡아놨던 목표치인 예상 연간 매출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8천억에서 1조 1천억까지 예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의 실적 행보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한미 반도체가 최근에 AI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 이런 분석이 또 눈에 띄는데 보니까 시스템 반도체 패키징 쪽에서도 뭔가 전략적인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네요. 네, 이번에 네. 신제품 발표를 했는데 AI 반도체형 신규 장비인데요. 믹다이 FC 본더라고 해갖고 TC 본더에서 FC 본더로 본격 진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첨단 패키징 기술을 갖다가 한 번 더 앞으로 나간 개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전공정, 후공정까지 다 아우르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했기 때문에 실적은 더욱더 일취월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자, 한미 반도체의 주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10만 원이라는 또 심리적 가격대도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어떤 전략이세요? 10만 원은 기본적으로 돌파하는 가격이고요.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다른 반도체들이 이번 9월 달에 막 급등을 했었어요. 근데 한미 반도체는 그렇게 급등한 적이 없어요. 왜 그랬냐면 이유가 하나 있는데 제가 차트를 준비한 것을 보면 예. A 구간에 제가 표시를 해놓은 게 23년부터 24년 6월까지 대시세를 내줬어요. 얼마가 올랐냐면 11,000원짜리가 19만 6천원까지 오른 와, 겁니다. 네네. 18배의 급등을 한 거죠.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지금 등락 거듭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됩니다. 그럼 19만 6천원짜리가 58,200원까지 떨어졌으니 폭락도 많이 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 횡보 조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노란 선을 하나 그어놨어요. 그 노란 선이 이 종목이 돌파해야 되는 자리, 즉 B 지점인데요. 그게 10만 2,900원입니다. 그 종가상 고점을 돌파를 한다면 이 종목은 1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15만 원까지도 내달릴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적정 매수가는 9만 원 선 전후부터 1차, 그다음에 전후에 그렇게 매수하면 되시고 만약에 눌림목 조정이 조금 들어온다. 장세 영향이나 그런 내용들 때문에 네. 그럼 8만 5천 원까지 2차 매수해 주시면 됩니다. 목표치는 1차 10만 원, 2차 11만 원, 3차는 12만 원과 돌파 이상 15만 원까지도 한번 볼 수 있는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8만 1,000원 잡아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영구 전문가의 자세한 전략, 오늘 반도체와 거기와 관련된 또 토픽 2개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들, 전략들을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